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양육비 선지급제를 공약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선지급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국가가 먼저 내준 양육비를 돌려받을 방법, 이걸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최희연, 박광주 기자가 함께 보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먼저 주고 비양육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한부모 가정의 아동 빈곤율을 줄이고 아이들이 제때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이혼한 남녀 개인 간의 문제 혹은 가정사로 치부되어 온 양육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겁니다. 공적인 이슈로 변하는 거죠.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공적으로 지급을 하고 추심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는 데 관여를 해달라는 거라서 그 패러다임 자체가 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제도가 저소득층만을 위한 선별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보다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비 채권을 가진 모든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따져봤습니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최소 양육비인 20만 원을 매달 지원한다고 가정했더니 1년에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조 단위에 이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돌려받을 방법, 즉 양육비 추징 시스템입니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양육비 누적 회수율은 10%가 안 됩니다. 양육 부모가 가난한 경우에만 대지급을 실시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비용이 더 들지 이걸 그 구상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국가나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편적 양육비 선지급제가 자리 잡기 위해선 국민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갖고 있는 국세청에 징수 업무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모델도 제시됐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입니다. 학자금 상환 제도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재정으로 학자금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빌려준 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이 바로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양육비 조정 결과를 공유하고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여부를 확인해주면 국세청이 학자금 상환처럼 소득이 생기는 즉시 원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세청에 위탁하는 구조만 만들면 돼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을 거란 예상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득재산이 발견되지 않거나 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떠나서 탈세 관점에서 세법 규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저소득 비양육 한부모가 돈을 벌어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이나 매칭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니 무능력이야 이런 것을 증명할 때만 그것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 기본적인 근로능력이 있는 모든 부모들은 지급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죠. 이혼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하든 그렇지 않든 모든 부모가 양육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